예, 안녕하십니까. 90일 만에 입이 트이는 인생 마지막 영어 공부법의 저자 김종환입니다. 예, 저는 참 어려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영어로 인해서 참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학원을 다닐 돈도 없고 참고서 살 돈도 제대로 없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공업고등학교를 다니고 현장 실습을 나가서 공장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대학교에 원서를 냈습니다. 정말 영어 시험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를 해석해 놓은 책을 가지고 외우다시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3학년 가서는 전공 서적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답을 못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마치고 다시 기업체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은 시험을 쳤지만 영어를 못하니까 당연히 떨어졌겠죠. 중견기업으로 갔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일하는 부서는 외국인과 같이 일하는 부서였어요. 한 분은 전화를 잘못 받아서 정말 얼굴이 붉어지고 아주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다니다가 43세 임용고사를 시험 치고 경기도에 교사로 왔습니다. 지금은 특성화고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3본 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은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왔어요. 정말 사람들은 다 피해가고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마침 행정실에 있던 원어민 교사 그라함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행정실 직원이 영어 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직장에 다닐 때 그 외워놓던 영어 그걸로 가지고 그 원어민을 도와줬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하는 방법, 그 위치를 가르쳐 줬지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드는 방법, 또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서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또 건강진단서를 따기 위한 그 은행을 소개해 줬습니다. 정말 그때는 영어를 정말 못했었죠. 떠듬떠듬거리면서. 그리고 그동안 이제 생각했던 그동안 영어를 공부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원어민을 만나면서 그람. 그땐 제가 성남 공업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할 때입니다. 그리고 부천공고로 전근을 가면서 성남에서 부천까지 왕복 4시간을 지하철로 통근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힘들다는 생각을 했죠. 4시간 동안. 하지만 순간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 시간, 나만의 시간, 4시간이 생기는구나. 그때 저는 힘이 났습니다. 야, 이 4시간, 나만의 시간, 뭘 할까? 바로 그때 생각난 게 영어 공부 본격적으로 다시 하자.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메트로에 나오는 유머 영어, 토플 영어, 토익 영어 이런 것들을 막 읽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2013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학년에 편입을 했습니다. 짠! 편입을 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초 지식이 없이 3학년에 따라간다는 건 정말 힘이 들죠. 그래서 저는 스터디 그룹 20명이 가입하는 스터디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스터디 그룹에서 일주일에 2번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문학과를 다 마쳤습니다. 2016년에. 그런데 졸업장을 안 주는 거예요. 토익 800점을 받든지 아니면 졸업 논문을 내라는 거죠. 학사 4년인데도 논문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장을 받으려다가 아니 4학년인데도 영어 회화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영어에 자신감 있을 때 졸업장을 받겠다. 그리고 4학년 때부터 진짜 영어 전문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만난 전문가는 책으로 만난 문법 쓰레기에 토해버려라 제임스 류였습니다. 그 책을 지금 10번째 넘게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게 복잡하게 많이 설명된 내용이지만 읽으면 이해가 자꾸 되고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쓰기는 아직 힘든 단계였죠. 도서관에서 책을 찾다가 최재봉 저자의 에로 잉글리시를 만났습니다. 정말 그때는 미칠 듯이 기뻤습니다. 도서관에서 내용을 노트북에 메모를 하고 막 했죠. 뒤집지 말고 단어가 나오는 대로 이해를 하자고 그렇게 책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방식으로 이제 영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혼자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재봉 선생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강의에 나오라 그래서 그 강의에 나갔습니다. 무료로 하는 샘플 강의였죠. 듣고 나서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0시간 강의를 듣고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인 강사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레이첼이라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Rachel's English Academy. 지금 뉴욕에서 500km 정도 아래쪽에 있는 뉴저지에 살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선생님에게 지금도 3년간 지금도 미국 동부 발음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이 생기게 한 계기는 에로 잉글리시를 마치고 나서 이제는 입과 귀를 뚫고 싶다. 그렇게 하고 다녔더니만 동료 직원, 동료 교사 한 분이 저에게 윤재성 소리 영어를 안내해 줬습니다. 그래서 평생반에 들어가서 38만 원쯤 하는 평생반에 들어가서 강의를 2년 만에 다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천천히 하는 말들, 나의 어휘에 들어오는 말들은 다 들리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레이첼 선생님 찾고 그 다음 이제 AJ 호그라는 분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또 과정을 인터넷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고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방금 수능 문제를 잠깐 봤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등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냥 순서대로 읽어도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건 딱 3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남들은 방통대를 다녔기에 그렇지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찾아내려고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쉽게 이해를 할까 골똘히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부천공고에서 저희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은 제가 하는 방식으로 즉 에로 잉글리시 방식, 윤재성 소리영어 방식으로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한국석유공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것도 오픽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전 오픽이 뭔지도 몰랐어요. 선생님, 오픽 시험 치는데 어떻게 해요?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오픽 시험 인터넷에 보니까 유창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법 조금 틀려도
통화하는데, 서로 소통하는데 이해가 없으면 합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얘기했죠. 너 그동안 말 늘리는 방법은 잘하잖아, 이제. 자신 있잖아. 그리고 그동안 선교사들이랑 놀았잖아.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제대로 순서대로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받아치는 말 해주면은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줬죠. 그게 적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가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가 김종환 인사드립니다. 90일 만에 90일이면 입이 트이는 인생 마지막 영어 공부의 저자 김종환입니다. 누구나 쉽게 그렇지만 그냥 쉽게는 아니죠.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면 열정을 가지고 편안한 영어 사용자가 되는 방법을 제 책에 실었습니다. 다음 책에서는 콘텐츠를 실을 예정입니다. 기술에 대한 거지요. 지금은 열정을 더해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제 그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공부 이젠 정말 끝내고 싶다. 제1장의 첫 번째 글입니다. 마지막 절벽에서 시작하는 영어 공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 나도 그랬었다. 처음 영어를 배울 때는 미지의 신세계를 향한 동정심을 갖고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심지어 나를 두통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까지 했다. 나는 영어 과목이 없는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에 입학했다. 대구 앞산의 안지랑 산골에서 학원을 다닐 형편이 못 되었다. 영어 공부에 사용했던 것은 교과서와 참고서뿐이었다. 지금은 흔해 빠진 영문학과 대학생도 나의 주변에 없었다. 그래서 영어 교과서에만 의존했다. 수업 시간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을 배웠다. 영어의 소리는 억양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머리로만 외웠다. 언어의 목적은 소통이 99%이다. 하지만 나는 외우려고만 달려들었다. 배워도 소통할 데가 없었다. 지금도 여전하지만 학교나 학원의 영어 교육은 외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지 시험 성적으로 확인한다. 외운다는 것은 문장을 이해하는 문법에 맞게 해석을 잘 하는가에 중점을 둔다. 언어의 목적은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시험 성적을 받는 것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영어 능력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2003년 3학년에 편입했다. 나는 영문학과를 졸업하려고 치열하게 공부했다. 50살이 넘는 직장인이 공부하는 것은 쉬운 것일까? 아마 굉장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힘들다. 그렇게 알고 있다. 2016년 졸업학점을 이수했지만 졸업을 신청하지 않았다. 영어회화를 편안하게 할 수 없었다. 4학년 졸업이 가까워졌는데도 말이다. 나뿐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10년을 넘게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올해 학점을 받은 사람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토익 800점을 넘으면 졸업하겠다고 미뤘다. 그런데 갑자기 졸업식에 참석하라는 문자가 왔다. 그렇게 2019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장을 받았다. 나는 출퇴근 시간을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공부했다. 출퇴근 거리가 멀고 시간이 긴 것은 단점이었다. 하지만 나의 역발상이 작동했다. 오롯이 나만의 지하철 통근 4시간을 영어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성남시의 판교에 있는 집에서 부천시의 부천공업고등학교까지 왕복 시간은 4시간.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시간이었다. 혼자서 신문의 토익 기사를 오려서 틈새 시간을 만들어 공부했다. 하지만 나는 편안한 영어 사용자가 되지 않았다.
미뤄온 영어 공부를 영문학과에서 다시 시작했지만 문법에 의한 해석 공부는 짙은 안개 속을 운전하듯이 힘들겠다. 끝을 알 수 없었다. 전문가들의 책을 뒤져보았다. 영어 학습서 저자들을 만나서 특강을 듣기도 했다. 어떤 곳에 가면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성인까지 모두 특강을 듣고 있었다. 나는 영문학과 졸업반이라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다만 영어를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스승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에게 착 달라붙는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임계점을 넘어 전문가로 향할 수 있다. 영어는 열정이 우선이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에 미련을 갖고 있다. 나의 끈질긴 영어에 대한 미련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다. 대학 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려했었다. 나의 희망과 달리 가정 형편은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둘째 동생 동철이 삼촌의 사경각으로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 간교한 속임으로 아버지의 돈으로 같이 자전거 대리점을 했다. 아버지께서 삼촌에게 통장 관리를 맡긴 것이 화근이었다. 1970년대 초기에는 통장을 수기로 기록했다. 그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통장으로 아버지를 속인 것이다. 나중에 결과는 참담했다. 자전거 점포는 은행에 넘어가 없어졌다. 설상가상 엄청난 빚독촉이 시작되었다. 점포를 운영하는 동안 삼촌이 빼내쓴 돈은 은행 융자로 아버지가 처리하는 것이었다. 집안에 채권자들이 들어와서 시끄러울 때는 정말 고통스러웠다. 나는 그들에게 내 장기를 다 빼가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한 번은 소주병 4병을 마시고 죽으려고 했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 가정이 경제적 파산을 당하자 중학교 졸업반인 나는 취직하여 돈을 벌여야 했다. 그래서 대구공고 전기과를 진학했다. 바로 밑에 동생은 학비가 거의 없는 기술을 배우는 중학교를 진학했다. 동생과 나의 상급학교 진학은 절벽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다행히 아버지 어머니께서 자식을 굶기지 않으려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셨다. 그때 두 분의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지금 나는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자주 만나면 용기를 갖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그때를 회상해 본다. 내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고난을 헤쳐나가던 모습이 돈을 물려준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된다. 또 1분 정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되어서 잠깐 전치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책에 있는 전치사입니다. 우리 전치사에 보면 전치사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죠. 하지만 원어민이 생각하는 뇌를 제가 훔쳐왔습니다. 최재봉 선생님의 가르침과 윤재성 선생님, 그리고 레이첼, AJ 호옥, 제임스 류 이런 분들에게 배운 융합된 것으로 제 몸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럼 전치사 어버브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버브, A-B-O-V-E, 어버브라고 그러죠. 우리는 뭐뭐의 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미국인들은 위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뒤에 말, 어버브 뒤에 말이 나와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보겠습니다. the bird, 새가 있다는 말이죠. the bird,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다음에는 항상 한다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말과의 차이입니다. 이 하나 말면 영어는 쉽습니다. the bird, 새가. is, 우리는 문법에 비동사라 그러죠. 근데 이건 그냥 상태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떠한 상태로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당연히 뒤에는 상태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쁜, 빨간, 큰 이런 상태가 나와요. 혹은 날아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a bird is flying. 새가 날아가고 있죠.
A bird, 새가 is 상태로 있어. flying, 날아가고 있는 상태이죠. above, 위에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flying above 이렇게 연결됩니다. 원어민은 flying above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날아가고 있고 위에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above 다음에는 아래에 있는 게 나오겠죠.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trees, 나무들이죠. 연상이 되시죠? a bird, 새가 날아가고 있어요. A bird is flying, 날아가고 있어요. 위에서요. 그러면 밑에 뭐가 있어요? above, 위에서 날아가고 있어요. above. 그 밑에는 나무가 있는 거죠. 나무라는 거죠. A bird is flying. A bird is flying above a tre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는 리듬이 있어요. 액센트도 있고요. 우리는 액센트를 배울 때 예를 들어 새 bird 같으면 앞에 액센트가 와서 bird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액센트 발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bird 모음이 두 개죠. bird 두 개입니다. 그런데 앞에 강세가 와요. 그러면 bird 이렇게 돼야 됩니다. A bird 이제 빨리 하면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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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B 발음은요, B 이 소리입니다. B 우리나라의 비읍하고 비슷하죠. B 입을 닫았다가 바람을 내는 B 그리고 소리는 여기서 납니다. 우리말은 여기서 나요. 여기서 나죠. 우리말은요, 한글은. 영어는 여기서 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진동해야 됩니다. 여기를 진동하는 거죠. A bird, a bird, bird 소리가 bird 이렇게 해요. A bird 배 속에서 바람을 넣었어요. 바람을 밖으로 냅니다. 내면서 a bird, a bird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bird is flying above trees 이렇게 되는 거죠. A bird is flying above trees 이렇게 리듬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문장에서 이 리듬은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대학에서 전문용어로는 내용어라고 말을 합니다. 내용어.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나머지는 전부 기능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부사 이런 것들, 전치사 이런 거 전부 기능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 있는 것은 길다는 거죠. 명사.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움직임 있는 것도 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예쁜 새 할 때 예쁜이 형용사입니다. 명사와 관계된 게 형용사죠. 그것도 내용어가 되고요. 부사는요, 우리가 달린다는 움직임이죠. 동사죠. 빨리 달린다. 빨리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런 명사만 하면 됩니다. 명사. 주인공에 대해서 아시면 주인공 다음에 움직임이 나오고 움직임 다음에 움직임의 대상이 나옵니다. 이런 순서로 영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만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연결되는 말들은 하나하나씩 이해해 나가시면 영어는 쉬워집니다. 저희 책을 소개드리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책 90일 만에 이비터는 마지막 영어 공부법. 오늘 예매 판매 시작했습니다. 예스 24시 온라인 서점에서 예매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영어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간절히 원하면 영어 쉽게 편안한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드립니다.